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오롱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처음 이 회사 상장했을 때 상장한 당일날인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참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회사는 그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상장되어 있는, 즉 분할하기 전 회사에 갖고 있는 그 주주들이 이 새로 분할해서 신설되는 법인의 지분을 갖지 못하는, 즉 100% 자회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그 기존 주주 지분만 그냥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재무제표나 이걸 할 때는 100%그 실적에 반영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태, 그 IPO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중 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피해를 봤죠. 그게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말 그대로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투자금을 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서 벗어나게 되지만,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자기 100% 갖고 있던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중 상장의 이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할인돼 버리는 그런 요인이 발생해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시장 내 그 시장 참여자들이 반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물적 분할이란 말 자체가 아예 그냥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에서 떨어져 나온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인적 분할이라는 형태로 이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기존 상장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신설법인의 지분도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과 비율이 똑같게 보유하게 되는 거죠. 두 개 회사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두 개 반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고 이 기존 지분을, 기존 상장사를 자기가 50% 갖고 있으면 신설되는 법인 지분도 50%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상장사의 비율 그대로 이 기존 주주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오롱 글로벌을 분할시켜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만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이 코오롱 그룹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CEO를 그 경영권 후계자가 맡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분할을 보면 코오롱 그 존속법인인 코오롱 글로벌이 75%를 갖게 되고 신설법인이 25%를 그 분할해서 비율로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설법인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 코오롱 글로벌의 인적 분할을 하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납입자 부분 326억에 적지 않은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우디나 코오롱, 아우토, 그다음에 볼보, 지프 같은 해외 유명 수입차들을 직접 수입해오는 그런 법인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력 사업은 그 해외 수입차를 판매하는 그 유통업입니다. 자동차 수입, 유통, 판매, 이게 이제 주력 사업이고, 그리고 이 판매했던 그 외제차들에 대한 중고차 인증 판매, 이 사업도 이제 새로 신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정비와 AS 이쪽에 들어가고, 또 별도 사업으로 이제 고급 오디오 유통이 있습니다. 이건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유통업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싼 해외 그 수입차를 수입해서 파느냐, 아니면 오디오를 수입해서 파느냐, 이 차이뿐이죠. 자, 그리고 2025년까지 회사가 기업 분할을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에 팔고 있는 이 수입차 사업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이 수입차 사업을 키우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그런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2조 2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죠. 3년 사이에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억대에서 1000억대로 키우겠다는 거고,
이런 목표를 이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죠. 자,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사회 명단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게 코오롱 오너일가의 4세입니다. 4세고 이규호 대표는 이 코오롱 그룹을 경영권을 물려받을, 즉 그 후임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사내이사 중에 김도영 CFO가 있는데요. 이분은 삼성증권에서 이 M&A 사업을 해보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코오롱 그룹이 향후 해갈 그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 구조 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김도영 CFO의 프로필만 읽어봐도 아, 이분이 뭘 했던 사람이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게 코오롱 그룹의 향후 미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지금 1분기 실적을 처음으로 분할해서 내놨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신차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78%를, 신차 유통이죠, 이쪽 78%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AS가 15%, 그다음에 중고차 유통은 아직 뭐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고, 고급 오디오 유통도 역시 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뭐 적지는 않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의 최대주 지분율을 보면 75%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금세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상장 초반에만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석 달 동안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결국은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이제 4,500원대 가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은 이번 1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약 4,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1분기 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장 이후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이라고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을 갖고 있던 그 뭉뚱그려 있던 실적만 갖고 회사를 평가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장기적으로 경영권 승계와 연계해서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3,680원 이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이 주가가 아마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이후로는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 코오롱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또 그에 맞춰서 또 호재성 재료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오롱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면 분명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